안녕하세요, 유린모터입니다. 오늘 작업은 BMW 차량 등속 조인트 부트 교체 작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트가 찢어지면 등속 조인트 나갔구나, 샤프트 통째로 교환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상태에 따라서는 부트만 교체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등속 조인트를 통으로 교환하지 않고 부트 교체로 재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영상 하나 더 만들게 합니다.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구독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등속 조인트에 대해서 기본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등속 조인트는 핸들을 꺾어도 노면이 움직여도 자동차에 동력을 일정하게 전달해주는 부품이죠.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 베어링, 이게 부트가 찢어지면 그리스가 튀어나가고 먼지, 모래, 수분이 같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상태로 계속 타게 되면 조인트 내부가 마모되면서 딱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차량이 말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기 전에 부트만 찢어진 단계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트 교환 작업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망치질을 할 때 베어링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망치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나서 베어링하고 하우징, 컵을 다 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할 거면은 망치질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제품은 부트 교환만 할 거니까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니까 많은 정비소에서는 통교환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의견 중에 하나가, 요즘 이렇게 정비하는 곳 없다, 전부 다 통교환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약간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경우가,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나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작업 환경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편이죠. 근데 왜 정비소에서는 통교환을 말하느냐? 부트가 찢어졌다고 하면은 샤프트 통교환, 드라이브 샤프트 통교환부터 얘기를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부트 교체를 하려면은 일단 등속 조인트 차량에서 탈거해서 등속 조인트를 분해해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재충진하고 다시 조립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통교환이 편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 차이죠. 그러니까 이 정비 비용, 이게 아주 큽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아무리 잘하고 깔끔하게
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림모터에 맡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비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지 고객들도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해본들 뭐 신품 교체나 뭐 보트갈이나 비용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오겠어요. 아주 만족할 만한 금액이 되어야지 저도 작업을 하루하루 해서 수입을 내고 먹고 살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수입 차량들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지갑도 지켜드리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분해가 거의 다 되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부트가 완전히 찢어져 있고 그리스가 다 튀어나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 조인트에서 유격이나 소음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통교환할 필요 없습니다. 분해해서 안쪽 상태 먼저 확인하고 뭐 이상이 없다 판단되면은 부트 교환만 해서 살리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해를 할 때 이 BMW 등속은 구조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무턱대고 망치질하면 조인트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조인트 안쪽에 있는 베어링이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망치질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분해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세척입니다. 오래된 그리스, 이물질 전부 제거하고 금속 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가 쇼츠에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등속 조인트 내부에 베어링 볼을 감싸고 있는 케이지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케이지에 마모 자국이 거의 없고 볼이 왔다 갔다 하는 레일 부분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부트 교체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품 상태를 보고 판단하자. 증상보다 실물이 먼저입니다. 만약 소리가 이미 나기 시작했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하체에서 딱딱딱 소음이 들린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꾹 밟아서 가속할 때 차량이 말타기처럼 떨린다. 이러면 부트만 교체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트가 찢어진 지 오래됐고 내부의 베어링 등등의 부품들이 마모가 시작이 된 거라 부트 교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부트뿐만이 아니라 내부 베어링, 케이지, 볼, 하우징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리가 나거나 떨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부트 찢어진 거 보이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점검을 받는 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좋은 정비소, 정직한 정비소 막 인터넷에서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소 몇 군데만 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랑 내 성격이랑 잘 맞는 그런 정비소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뭐 세척은 끝났고 베어링 다 조립해 가지고 그리스를 새로 넣고 신품 부트를 장착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아주 중요한데 작업 후에 내구성을 좌우하는 디테일이거든요. 뭐 손님들, 차주분들 입장에서 겉에서 보면은 아, 저거 뭐 고무부트 하나 갈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쪽 작업이 핵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작업을 정리를 해 보면은 등속 조인트 내부 베어링 이상 없음, 부트 파손만 발생, 분해 후 세척하고 재조립하고 부트 교체로 비용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모든 차량이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교환하기 전에 한 번쯤은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아주 많으시다면은 무조건 뭐 신품으로 교체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도 그렇고 항상 통장 잔고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아이들 학원비, 뭐 집의 생활비 등등 생각하면은 이 자동차 정비에 나가는 지출 쉽게 생각해서 쉽게 지출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쯤 경제적 자유가 생길까요? 유튜브 업로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에게도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입니다.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고요. 그리고 유림모터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대사나 연출 없이 그냥 정비 과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부트를 교환하는
과정 그대로 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정비 현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